안녕하세요. 오늘은 82번째 깜빵에 갇혀있는 제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깜빵에 갇혀있다. 제살. 내가 행동을 지극히 어떻게 돼? 제한받는 상태겠죠? 깜빵에 갇혀있다는 거는 내 몸을 쓸 수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깜빵에 갇혀있는 제사를 하기 전에 워밍업, 12신살의 명칭,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것이 삼합으로 얘기하면은 인, 오, 술, 해, 묘, 미, 사, 유, 추, 신, 자, 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화를 확실하게 말뚝을 박는다고 한번 가정해봐. 지살이라는 말뚝을 박고 장성살이라는 말뚝을 박고 화개살이라는 말뚝을 딱 박은 다음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천살, 연살 이렇게. 그래서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이런 식으로 천지의 여자들 망령돈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만, 연상기억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매끄럽고 세련돼서는 절대 기억이 되질 않습니다. 즉, 연상기억법은 내가 그동안 겪지 않았던 거, 새로운 경험이나 어떤 충격적인 거를 겪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천지의 여자들 망령돈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9개는 외운 거죠. 천살, 지살, 연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지살과 충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충역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지충역, 역마. 여기 있지, 역마. 그 다음에 장군도 재수 없으면 제살. 깜빵 간다. 제살은 제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깜빵이라는 건 이게 수옥이에요, 수옥. 수옥살이라고도 한다, 이거, 제살을.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주제, 제살. 그 다음에 월하의 공동묘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월하의 공동묘지. 그래서 월살, 그 다음에 역마살, 제살 이렇게 3가지. 그럼 이제 12개가 이렇게 나란히 명칭이 나란히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지장화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지장화를 기억하고 3단계죠. 3단계. 지장화를 기억하고 지살 옆에 천살과 연살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장성살 옆에 망신살과 반한살 이렇게 날개를 달고 화개살 옆에 육해살하고 겁살 이렇게 날개를 달면 9개 되죠. 이게 2단계. 3단계는 지살과 충되는 역마, 장성과 충되는 제살, 화개살과 충되는 월살 이렇게 3단계로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12신살의 명칭이 완성됩니다. 12신살이 12개죠. 지금까지 10개, 10번을 했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설령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낯설지는 이제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낯설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제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도 나왔었죠? 이 깜빵이라는 건 수옥을 해요. 수옥살, 옥살이, 깜빵. 겁살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황폐해되니 그로 인해 재앙을 맞이한다. 이게 제살이라는 거예요. 즉, 이 기운이라는 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겁살이라는 건 내가 뭔가 빼앗기고, 겁탈 당하고, 그럼 정말 막연한 거죠?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제살이에요. 내가 이 겁살이라는 건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황폐한 상태인데,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제살이에요. 즉, 제살이라는 건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떤 재앙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겁살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황폐화되니 그로 인해 재앙을 내가 맞이한다. 그래서 이 제살은 어떤 재화, 관제, 어떤 송사, 납치, 구속, 재앙, 수옥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여튼 뭔가 내가 자유를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제살이에요. 감옥에 갇혀 두고 보자 이 작심한 마음. 자,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그럼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아, 그 새끼가 신고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놈만 아니었으면, 거래처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엮여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엮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대개 이를 악무입니다. 이를 악무로. 두고 보자 작심해서 복수의 칼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추록만 되면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자, 손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망과 야심의 별을 또 꿈꾸게 만드는 게 또 제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일체유심적. 어차피 갇혀있는 바에는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남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건 내 피만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어차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 이 김에 뭐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이렇게 어차피 갇혀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내가 여기서 뭔가 명상도 하고 또 수양도 좀 해서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만 먹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 야심의 별을 꿈꾸게 된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살이라는 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하고 심한 경우죠.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는 수모를 당하는 거야. 감옥에 갇히는데 그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임금님이나 위에 상사 이렇게 모시도 하겠어요? 뭔가 좀 무시하고 그죠? 이 양반들이 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때로는 이건 뭐 심하게 표현한 거지만 야 머리 쳐박아 무릎 꿇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제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꾀돌이가 되는 거예요. 꾀돌이. 네. 그 꾀를 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령을 이제 피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야간 기습이라도 해서 복수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는 절대 어떻게 돼? 흉기 만들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다 뺏어버리죠. 왜냐면 야간에 어떻게 돼요? 그 교도관들 있는 데 가서 뒷목을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봐요. 큰일 나죠?
근데 요 꾀돌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야간 기습해서라도 한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살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놓고 봅시다. 이게 이제 여자 사주인데, 을미년, 을유월, 임진일, 신축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신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2신사에 보면 여기에 미가 있죠, 미. 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 해, 요, 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미는 화개고, 그 다음에 유는 해, 자, 축, 미, 신, 유. 이렇게 되죠? 그럼 유가 제살이네, 제살. 그 다음에 진은 묘, 진. 여기에 들어가죠? 요거는 반환살. 그 다음에 축은 신유술, 해, 자, 축. 여기 월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자리를 보면은 자식 자리에 월살이 있고, 배우자 자리에 반환살이 있고, 어머니 자리, 그죠? 어머니 자리에 제살이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자리에 화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이 여인은 직접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상담하러 오신 분의 친구분이에요, 친구분. 직장 동료분. 그분이 그러는데,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일하는데 너무 그분이 요령 피우고 아주 꾀돌이래, 꾀돌이. 그러면서, 그럼 혹시 그분의 사주를 아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를 해보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한번, 네 것도 한번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불러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나 알아낸 사주예요. 그 여기 보면, 이 월지가 가정공, 집, 직장, 직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 사회성을 나타낸 자리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자리, 직장인 자리. 직장인 자리에서 제살이 있다는 것은 직장에서 요령과 꾀를 부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살을.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는 경신년, 임오월, 임술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나이들 집에서 이 결혼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저들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어느 정도 그때가 되면, 그때 안 가면 아주 달달 볶는 거예요. 오직 하면 가출하겠어. 듣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자, 요 자리가 직장, 직업, 가정, 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때로는 요 자리가 어머니 자리라고 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배우자, 자식 자리인데, 어머니의 제살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압박하겠어요. 그죠? 압박. 꼼짝없이 가둬놓는다. 뭐, 극성을 부린다. 어떤 그런 단어도 쓸만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 이제 그럼 신을 보시면, 여자 또 대해볼까요? 신, 유, 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살. 그 다음에 오는, 제일 가까운 게 술,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 신유,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신자, 이게 삼합이죠. 신자진. 삼합이면
자, 여기서 신은 이게 지살이고, 지살. 그 다음에 오는 진, 사, 오. 이 자리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제살. 술은 신, 유, 술. 여기 있죠. 월살. 이렇게 월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에 제살이 있다는 건 어머니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행동이 제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화가 너무 극성이라는 거란데.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남자의 어떤 운을 보세요. 남자의 운. 남자가 여기 술이죠. 또 술이 있고. 자,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남자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안 좋냐? 혹시 이분이 결혼하더라도 이혼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형이라고 해요. 자형. 혹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살.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게 갈등을 느끼겠죠?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이게 이 남자에 대한 존재가 조금은 어떻게 돼요? 이 여인한테 인연이 없다고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 이건 자, 임수 기준에서 이거는 제죠, 제. 요거는 관이야, 관. 관이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관이 이렇게 해서 합을 해버려, 이렇게. 합을 하면, 자, 옷을 이렇게 해서 옷을 화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토가 화화되면, 불로 변하면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관이 재와 합을 이루니까 이게 또 이 입장에서는 남자의 어떤 게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유, 남자가 능력도 없고, 인물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이 돼버리면, 왜? 토의 기운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토의 기운이 화로 변하잖아. 그럼 화로 변한다는 거야. 다 재로 변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남자라는 사람보다는 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갈등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제살이, 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육친에 따라 육친의 성향,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자리에서 직업이나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제살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게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살 하면은 제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깜빵 간다. 그렇게. 깜빵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깜빵에 갇혀 있다. 자, 이제 제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12월 27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수업할 거를 뽑아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하나 남았네? 자, 이게 마지막이네요. 12신살은 12월 20일 날이 마지막 공부 시간이네. 화개살이네, 화개살. 이거 신기하네. 이 화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화개. 이게, 자, 명리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창고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런 거죠.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7일 날은 12신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화개살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12신살이 뭔지 이렇게 막연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